오늘 오후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주목해볼 주도 섹터는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캐즘을 극복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아가는 그룹주이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는데요. 네. 이사님 또 어떻게 보실까요? 캐즘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보자.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전과는 상당히 좀 다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포스코 그룹주가 왜 강세를 보인지를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게 된다면은 일단 잘 아시겠지만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이 먼저 좀 앞서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이게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2차 전지 쪽을 바라봤을 때 자,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되면서 중국이 상당히 또 이제 화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또 제재를 반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 중심에 농산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해 희소금속 같은 어떤 그 핵심 광물 이쪽으로 제재를 진행해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핵심 광물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2차 전지 쪽도 보게 되면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쪽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런 제재를 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이 핵심 광물 돼가지고 수혜가 되는 기업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포스코 그룹주가 있다라는 거죠. 포스코 그룹주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리튬, 니켈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니켈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을 거의 안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 쪽에 현재 사업을 현재 아르헨티나 영호라든지 그리고 호주 강사인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핵심 광물 같은 경우도 뭐 수출 제재, 뭐 수출 규제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 포스코가 하고 있는 이 리튬 사업이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한 그룹주가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 어떤 연관성 있는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천연가스 프로젝트 여기도 수혜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트렌드에 맞는 그러니까 시장의 이슈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 추세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이 변동성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서두에 캐즘 같은 게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적용처 확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사용된 적용처가 이제 확대가 될 건데 그 부분들이 과거의 전기차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뭐 스페이스X 같은 우주선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같은 이런 쪽으로도 적용처가 넓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아마 그때쯤에는 조금은 분위기가 더 바뀌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캐즘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는 관점에서요. 그 호흡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캐즘 극복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관한 단서들이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인터배터리에서 양극재랑 음극재 신기술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캐즘을 극복할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렸다라는 시선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 신기술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사님? 일단은 앞으로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폼팩터, 소위 말하는 배터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들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얘기해봤듯이 캐즘 문제, 그러니까 수요 문제를 얼마만큼 극복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아무리 좋은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게 사용을 하는 수요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뭐 앞 주제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 AI가 나왔어요. 근데 AI가 나왔는데 아무 사용하지 않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AI의 어떤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게 되고 사용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주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극재라든지 양극재 쪽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뭐 캐즘을 포함한 수요가 회복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은 이 기술을 팔아야 되는데 이 기술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관심을 안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수요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을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뭐 AI 쪽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첫 번째 캐즘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되면서 이 2차 전지 반사액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올 것인가 좀 봐야 되거든요. 포스코 퓨처엠은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음극재, 양극재 기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중국 대비해서 가격적인 경쟁력이라든지 그리고 물량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되면서 이 대안으로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생산하고 있는 응급제의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뭐다? 수요 문제. 이 수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 포스코 퓨처엠도 조금 이제 주가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